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청년층을 위한 선명상 보급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불안감이 높은 청년들에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불교로 스며들 거라 생각하신 건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어쩜 저랑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년들이 불교로 스며들기 위한 방법들. 자, 2567개쯤 제가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한두 개만 콕 집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생생한 불교 이야기 불법 유턴 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포교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찬 남자, 코가 꽉 찬 남자, 개그맨 코봉이 장재영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불법 유턴의 MC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이 청년 포교에 대한 아이디어 이게 막 샘솟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하고 유진이하고 따로 이제 식사 자리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음 회차 때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좀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기도 했습니다. 야, 이 프로그램이 잘 되려니까 이렇게 멤버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때 제가 프린트를 해가서 맞아. 이제 작성자 박유진으로 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쭉 나열을 해서 했었는데 네. 그 아이디어들은 언젠간 방송에 쓸 수 있으니까 조금 킵해두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참 MC인데도 정말 든든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규리버부님, 우리 제우버부랑 템플스테이 갔다 오셨다면서요? 둘이서만 간 건 아니고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알고 있죠. 네. 네네. 네, 서울대 총불에서 주최를 해서 네. 그리고 서울대생만 간 거는 아니고요. 네. 서울대 외에도 같이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운성 스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또 제우버부가 독보적인 존재감을 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재밌었죠? 어땠습니까? 지금 이거 질문 노리고 하신 거죠? 뒤에서 조사를 다 어떤 일이 있었나 다 하시고 많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잘 알아. 네, 제가 사실 좀 민폐를 끼치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날 네. 좀 업무가 이제 제출할 것이 좀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제가 밤새서라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긴 갔는데 네. 열심히 잘 버티다가 네. 명상할 때 누운 명상에서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예. 실례라면 잠을 잤습니까? 예, 잠을 잤습니다. 코도 보셨는. 코도 골았어요? 네, 규리버부님 진짜입니까 이게? 네. 엄청 크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 친구가 조금 숨 쉬는 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할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하동 쌍계사 다녀왔어요. 쌍계사. 하동에 있는 쌍계사. 네, 지리산 쪽에. 그래서 새벽에 저희가 새벽 예불을 드리려고 일어났는데 그때가 4시 15분까지 집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예불 들으러 가는 길에 하늘을 보니까 보석 같은 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좋고. 저기 쌍계사가 신라 성도왕 때 지어진 사찰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사찰이고 그쵸. 역사도 깊고요. 8강 구축석탑 있고 8강 구축석탑. 역사 공부하고 오셨나요? 촬영 갔다 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좋은 인연 만들고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훈훈하게 요즘 세대의 불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요. 2030이 불교를 믿으면 좋은 이유입니다. 자, 불법 유턴 1회 때 우리 규리버부님께서 BTN 이미지가 어떠냐, 청년들에게 BTN 이미지 어떨 것 같아요? 여쭤봤는데 우리 규리버부님께서 할머니들이 보는 방송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담당 프로듀서가 편집할 때 울었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울려서. 네, 책임 좀 지세요. 네. 아직도 네. 울고 있어요. 별명이 울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이미지도 나이 든 분들의 종교, 지루한 종교라 느끼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변 비불자 친구들이 느끼는 불교의 이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네.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 그러니까 사찰에 대한 고즈넉함을 더 감각적으로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좋다, 고즈넉한. 그쵸. 맞아. 그래서 조용하고 산사의 소리가 들리고 풍경 소리 들리고 그리고 네. 향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친구들이 인식하는 네. 불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유진 부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친구 하나가 무당 유튜브를 즐겨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요? 이 20대 친구입니다. 20대 친구인데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무당이 말하기는 뭐 스님은 뭐 영적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런 게 있냐, 뭔가 그런 신통방통함이 있느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 약간 이미지가 진짜 신비로운 이미지 혹은 정말 옛것, 전통 이런 이미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비불자 친구들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동아리 소개제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게 됐는데요. 네네. 그 주로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한번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친구. 그 단순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친구들은 약간 불교에 대해서 막 철학적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네. 불교 철학보다는 주로 이제 명상, 자기 수행, 그리고 템플 스테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많이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죠? 예, 맞습니다. 어디 분이세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분. 네네. 근데 독일어로 하셨다고요? 그럼 잠깐만. 그럼 명상과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독일어로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 최대한. 우리 재호법이님께서 원체 또 똑똑한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식으로 알려주셨습니까? 그 주로 이제 템플 스테이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은 철저하게 자발적 그 참여에 의한 것이고 네. 강제 참여가 아니다. 오. 그리고 명상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주자면은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라 네. 여기서 당장 이렇게 다 설명하긴 그렇고 네. 직접 가서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명상 방법은 누워서 하는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누워서 하는 명상.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맞아. 템플 스테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적 교류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이제 뒤풀이 같은 거를 가기도 한다. 네. 라고 말을 하였고, 우리는 불교 브리스트 클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마시는 클럽이 아니라서, 다만 이제 좀 그쪽으로 지향을 하는 식으로 이제 만나기도 한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셨어요? 독일어로 하셨어요? 독일어로 했습니다. 독일어로?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Grundsätzlich die Freiheit und freiwilligen Aktivitäten, zum Beispiel, es gibt keine Zwangsaktivitäten.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청년들이 가진 불교 이미지 중에 명상, 참선이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유진 법님.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명상을 한다는 건 되게 조용하고 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제 주변에서도 버부들이 그런 시간들을 너무 필요로 하고 또 체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명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상당히 또 동양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 시끄러운 사회생활을 하다가 조용히 고즈넉한 진짜 사찰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난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생각. 동양인만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성법인도 그렇게 명상하시죠? 사실 저도 뭐 명상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친구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는 거는 최근에 좀 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힙하다, 네. 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게 되게 트렌디한 문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게 왜 트렌디한 문화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일기 쓰는 거 또는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매개체를 이제 찾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명상이 되게 짧은 시간에 쓸 수 있는 마음속 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일기는 못 쓰지만 잠깐 명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일기를 써나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좀 힙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유행을 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스케줄도 그냥 막 바쁜 건 아닌데 시간이 없을 때 명상을 주로 사우나에서 합니다. 네, 땀을 빼면서 계획을 세워요. 집중이 너무 잘 돼. 정말 나만의 명상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찰도 좋고 저도 다 좋은데 저는 일단 사우나에서 잘 되고. 명상 주로 어디서 하세요? 저는 의자에서 주로 컴퓨터 앞에서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전자파 맞아가면서 그 코딩을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눈 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규리버님은 어디서 명상하세요? 저는 그 운성 스님 방송을 보면 목요일 아침 이제 7시에 네네. 살짝 이렇게 명상 타임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고요하게 이제 스님의 그 지도에 따라서 네. 명상을 하면은 되게 아침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심리학자 의학 저널 뭐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3가지 좋은 취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서. 독서? 놀라셨죠? 난 안 하니까. 네, 두 번째는 운동. 운동도 안 하니까. 네, 근데 세 번째가 명상이에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네, 방법이군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왜 독서는 힘들고 맞아. 운동도 피하고 싶은데 명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네. 지금 박규리 박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알려주십니다. 아 진짜 너무 맞는 말이네요. 네. 진짜 박학다식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3가지의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네. 그 유명한 분들이 꼭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네. 저는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3개 중에 하나도 없으세요? 자, 저는 다른 쪽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취미니까. 그럼요. 이건 저는 그냥 게임 연구결과 좋아하고요.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불교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뒤 믿게 되는 종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가 왜 새겨져 있을까요? 왜? 뭔가 불교는 나를 찾는 종교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종교. 뭐 출가만 해도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네. 그래서 뭔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면 아 나는 진짜 뭘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자꾸 생기니까 네. 아 뭔가 불교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불교를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움의 끝. 왜 근데 꼭 겪고 나서 우리를 찾냐고. 겪기 전에도 찾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종교의 특징이 굳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불교만 딱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게 찾는 게 아니라 그쵸? 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사람이 일단 밑바닥을 찍어봐야 일단 자기가 얼마큼 그런 존재인지 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닥 많이 찍으셨나 봐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나는 제호부부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 되게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찝는 게 너무 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맞는 말씀 하셔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예요. 사실 제호보부 말씀대로 저도 이건 모든 종교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도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왜 하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오느냐 다른 종교와 다르게라고 보면 저는 불교라고 하면 약간 탈세속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속세로부터 벗어나 있는 종교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 자체가 아까 제호보부가 얘기한 대로 고난과 역경을 웬만큼 겪지 않고서는 제발로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해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근데 지금 엘리트 코스 밟고 계시잖아요. 엘리트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지금 배우는 과정 중이고요. 네. 엘리트가 되는 게 참 제 생애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되게 겸손하세요, 말씀이. 규리부부님은 또 템플스테이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서 본 게 있으실 거 아니, 아니에요. 여기는 그 1박 2일 가 있는데 그 네. 1박 2일 그때도 노트북으로 논문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 전날 밤새고 와서 잠깐만요 이러면서 이동하면서도 논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와, 진짜 저렇게까지 진짜 하시는구나. 대단하시고 한 가지는 확실해요. 네. 나랑 안 맞아. 거기까지 가서 이걸 하신다고요? 제가 봤을 때 술자리에서도 논문 쓰고 있어요. 너무 싫어. 자, 여러분,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종교라고 누가 그러던데,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쉽지, 막 수행하고,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종교는 보험이라는 성격이 드는데 죽으면 보장받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아이고야. 참 불교는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학문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실 어렸을 때는 불교에서도 미륵불 또는 미륵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네. 근데 좀 크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늦게 오세요. 네. 너무 늦게 언제 오시더라고요.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차라리 제가 해탈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종교인 것 같아요.
2030 세대가 불교를 믿으면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그쵸? 자, 우리 법우님들 그 경험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0대, 30대 때 불교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느꼈던 점 혹시 다 그런 좋은 기억도 있으시죠? 사실 아, 다 있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험 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수험 생활을 할 때 네. 사실 그때가 저한테는 불교가 저의 종교가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족들이 믿는 종교라서 절에 따라갔다 이런 성격이 강했다면 수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걸 나는 어떻게 참아내야 되지? 그 과정에서 불교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사원부님은 그 수험 생활, 힘든 수험 생활을 할 때 불교가 만약에 없었었다. 네. 그랬을 때 사원부님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네. 짜증으로 가득 찼을 것 같고 항상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 있는데 정답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불안감을 늘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불교를 믿고 나면 그런 짜증스러움도 많이 걷어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를 길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근데 유진 법무님도 뭐 저는 대불련 회장할 때 이제 회장 초임 때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 때 제가 들었던 법문 중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라는 법문을 듣고 네네.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첫 번째 화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은 거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피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피하지 못하고 맞고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이거를 지금 이겨내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네. 힘을 갖게 되는 법문이었어서 네. 불교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불교를 만났을 때 네. 저와 삶의 태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쵸, 친구들도 만나고. 네, 지금 네. 이 자리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다 불자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 안에서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네. 좋은 삶을 위해서 계속 정진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와, 진짜 도움됐던 친구들이다. 네. 진짜 마음적으로 너무 도움됐던 친구들이고.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친구들에게 영상편지 한번 날려주시죠. 갑자기 영상. 예, 이름만 영상편지 영광이죠. 한번 날려주세요. 예정 언니, 정은아, 정민아, 정말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맙고 항상 사랑한다. 고마워. 아, 좋아. 너무 훈훈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재우 법무님은요? 이제 그 안 좋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네.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굳이 그걸 이제 예전에 불교를 믿기 전에 이제 외부적 요인에서 이제 그 이게 잘못된 걸 항상 찾으려고 했는데 예.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믿고 나서부터는 이게 외부적 요인으로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좀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쵸. 자성찰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또 재우 부부님께서 또 재밌는 대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엉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진짜 맛집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서 1시간 거리야.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진짜 힘들게 1시간 동안 차 타고 갔는데 마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네. 가게 문을 못 열었어요. 네네. 자, 그 상황에서 불교를 믿고 있는 재호랑 불교를 안 믿고 있는 재호 어떤 상황일까요?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네. 그냥 앞에 있는 간판 한 대 발로 차고 그냥 에이, 경범죄 안 돼. 왜 개인적인 사정인데 바로 차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믿고 있는 재호라고 하면은 네. 사정이 있겠구나 그냥 그러고 이제 본인이 좀 조사를 내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유해졌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많이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다.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발로 차지 마세요. 중국적으로 좋습니다. 우리 규리 부부님은?
저는 네.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불교를 맞아. 만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불교를 믿기 전에도 이제 윤리교과서나 이제 역사교과서 이런 데 보다 보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항상 한 번쯤은 맞아요. 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 나는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고 뭐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지만 실제로 이 마음을 어떻게 수행하고 끌고 갈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려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일체 유심조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 다 마음먹기 나름인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탓하는 게 컸어요. 지금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 내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래. 그러면서 좀 저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많았고 네. 아마 지금 현대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취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내 문제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이 감정이 내가 아니구나. 그냥 내 마음속에 날씨처럼 일어나는 거라는 거를 이제 불교 속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명상 훈련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날씨가 다시 맑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화나 있고 분노하는 귤의 모습이 본래의 귤이는 아니다라는 네. 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 마음을 잘 잡고 네. 내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불교를 만나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해 나가는 중이긴 하지만 네. 그거를 알아서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과 아닌 건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규리법부님은 이 불교를 언제 몇 살 때 처음 접하셨나요? 저는 사실 혼자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낸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정말 불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른 타종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좀 이렇게 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쯤에 이제 봉사 신도가 됐고 네. 2019년도에 근데 이제 총불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도 하고 네. 법명도 수계받으면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불교를 몰랐던 어린 규리에게 지금 한마디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 와, 따뜻하다. 걱정하지 마. 어. 곧 알게 될 거니까. 와.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불교를 통해 내려놓음을 배우면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20대, 30대는 끝없이 뭔가를 재인치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불교를 믿으면 현실에 안주하고 뒤처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 불교하면 느낌 자체가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아닙니까? 이게 불교 문화와 뭔가 보수적인 이미지와 또 다르게 네. 불교 자체는 계속 변화하고 뭔가 안주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오히려 20, 30대에 불교를 믿고 공부를 하면 더욱더 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불교의 가르침 자체를 알고 있다면 네. 또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경쟁 사회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진법께서 확고하시네요. 그럼요. 좋아요. 와, 이 질문에서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자, 그럼 우리 최후 법부님. 제가 받아들였을 때 네. 그 생각으로는 이제 그 경쟁을 네. 그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 단순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공부하라고 하셨지 네. 절대로 이걸 중간에 포기하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은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네. 단지 이제 그 시기심이라든지 욕망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적당한 이제 그러니까 남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쟤를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의 시기와 열망은 그 성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네. 그 모티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꼭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원 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약간 다른 맥락이기는 한데 네. 우리 불교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거 아니냐 또는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유진보부랑은 다른 생각으로 이게 되게 트렌디한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궁금합니다. 예. 네. 왜냐면 불교라고 하는 거는 나를 찾아가는 거고 나를 찾아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들만 존재하고 이미지만 존재하고 표상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뭘 따라가야지 난 저게 돼야지 난 저게 왜 되지 못할까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라고 하는 남들만 있는 상황에서 나를 조명하는 유일한 종교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현대에 더 맞는 종교라고 더 필요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불교 핵심인데 그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종교.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요새 이제 좀 트렌드가 막 너무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는 그래도 중심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로 하네요. 지금 사원법인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경쟁에서 뒤처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굉장히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마음 수행을 중심에 놓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자기를 잡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의 방법을 잘 활용하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관리할 것이고 당연히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경쟁을 위해서 수행을 이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지만 네. 만약에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에 뒤처지거나 좀 이런 건 아닐까라는 거는 정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마음먹기와 내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불교를 통해서 경쟁 우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불법 유턴 팀도 이제 한 팀이지만 또 이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도 경쟁에 이겨서 이 자리에 왔고요.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은 아니 독점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진짜요? 저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유명한 그 불자들 개그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경쟁에서 이긴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가 불자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불자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경쟁사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잘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은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적당한 욕망은 자기 발전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BTL에서 더 많이 나오고 싶고 그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불자 대상도 받고 싶은데 근데 진짜 불자라면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자라면 그러니까 저희는 출가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평신도들인데, 그러니까 그 옛날 경전의 기록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출가하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을 철저히 금하는 걸로 이제 네. 적힌 걸 확인을 했는데, 네. 제가자들의 경우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렇게 뭐랄까 내가 이걸 부정한 방법으로 뭐 재화를 벌어들였다든지, 네. 아니면 교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의 재화를 벌어들였다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네. 맞는 저요? 말씀. 네. 저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욕구는 이제 심리학에서도 말한 것처럼 굳이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욕구로 보고 있고 네. 또 불교에서도 이거를 잘 컨트롤하라고 하는 거지 이걸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욕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네. 욕구를 발현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욕구를 통해서 양쪽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건강한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밥을 먹음으로써 요리를 해주신 엄마가 행복해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먹는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진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욕, 수면욕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어떻게 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불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잘 컨트롤해서 모두가 이렇게 좀 행복해질 수 있게끔 그런 좀 방향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 맥락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네. 만약에 저렇지 않으면 네. 불교가 허무주의로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넌 소비도 하지 말고 욕구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마. 그런 거 다 무의미해. 그럼 뭐 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리고 그쵸.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던 무소유도 사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규리법부의 말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올바른 법도를 가지고 정도로 경쟁을 하는 거, 그리고 정도로 내가 소비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허무주의를 피하고, 허무주의를 피하는 거야말로 전 불교의 또 여러 정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네. 불교가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현실적인 종교. 네. 아까도 뭐 사무법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렇게 두 분께서 여기 네 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MZ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배웁니다. 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많이 배워요, 진짜. 진짜 많이 배워요. 근데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끼리 저까지 들어서 젊은 네. 세대라고 할게요. 네. 네. 우리 젊은 세대끼리 이런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 진짜 우리 불법 유턴 저희끼리만 떠드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스님 많은 분들이 불자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감독님 우리 좀 잘 만들어 주세요. 편집 좀 잘 해주시고요. TV 채널 돌리다가 또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가다가 이게 불법 유텐 우리 채널을 청년들이 분명히 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PR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 세대 그 2030이 불교를 믿으면 좋은 점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누가 좀 제시해 볼까요? 유진 법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30이 불교를 믿으면 내 인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을. 네. 아무리 내가 히키코모리더라도, 어어어. 아무리 내가 뭐 완전 아싸라도, 그래도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네. 그랬을 때, 나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나에게 부처님이라는 가능성이 있구나를 알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화를 좀 덜 내게 돼요. 화를 좀. 맞아. 화를 좀 덜 내게 근데 돼요. 진짜 그거 같아. 화를 좀 덜 내게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참 불교를 믿으면 화를 덜 내게 되고 나는 내 자신을 못하니까. 다스리니까. 그렇죠.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참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불자니까 참는다. 내가 불교 안 믿었으면 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된다. 요새 MZ 세대 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말로 화를 덜 내게 되면서 조금 더 내 인생에서 나의 아주 화난 극점을 조금 낮출 수가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진 법원님께서 화를 안 내시잖아요. 빼롱. 화를 안 내. 절대 안 내. 자, 규리 법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부 동의를 하긴 하지만 이제 불자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착해야 된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게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안 내는 것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네.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네. 나는 불자니까 지금 자비를 베푸는 중이야. 근데 그 일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안 내 되죠. 카르마 때문이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그냥 착해지기를 바라는 그거는 아니고 부처님의 불성 이거가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업을 짓지 않고 잘 발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유진님처럼 이제 내 불성이 내 안에 있는데 진짜 내가 불성만 없었어도 내가 진짜 이 요절을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성이 있으니까 참아야 돼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또 가끔은 너무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수행을 부처님 저 현명하게 이걸 해결하게 해주세요. 할 말은 하고 하지만 그게 이 사람에게 상처는 되지 않게끔 네.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데 저희는 뭐 여기 뭐 20도 있고 30도 있고 저는 40이지만 예전에 제 나이 또래 40대들은
화를 많이 냈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세대보다는 좀 덜 낸다고 생각을 좀 해요. 억눌렀던 느낌이죠. 맞아요. 네. 이게 문화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억눌렀던 네, 거, 맞아요. 참았던 거. 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좀 덜 나지 않았을까. 근데 요새 이제 MZ 그죠? 2030 세대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네. 짜증 내고 새로운 거 변화에 너무 예민하고. 예민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 거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제이보비님. 네. 제 생각에는 뭐 MZ 세대라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걸 네. 뭐 화를 요즘 젊은 것들이 좀 많이 내요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네. 잠깐만요. 그, 죄송한데 네, 네, 자꾸 그 무슨 질문을 던지면 그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자, 그게 이제 네. 저희가 그래도 좀 성격이 이렇게 빨리빨리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화도 잘 내기도 하고 성격 변화가 빠른 이유는 네. 트렌디한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네. 워낙 기술이란 것들이 하루 뭐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것도 다 쏟아지니까 그것들을 그렇죠. 다 캐치하려면 그만큼의 다양한 성격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굳이 이제 막 그렇게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2030이 불교를 믿으면 좋은 점이 적응력이 좀 빨라진다고 봅니다. 네. 오, 좋다. 왜 맞다. 그러냐면 적응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선 A 요소와 B 요소가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A가 외부 요소로 하고 B가 외부 요소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내부 요소라고 하면은 외부 요소로는 워낙 그 문제가 다원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생기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비판해서 고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한번 돌아보고 어떤 점이 부족했나 노스테이킹 해보고 그런 버릇을 잘 들이면 네. 오히려 자기 인생 사는데 좀 더 도움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성공한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는 저기 한의원에 계신 분 같았는데 지금은 연구소에 계신 분 같아요. 캐릭터가 108개예요. 그때 바뀌어요. 네. 사원보부님은 저는 사실 이걸 되게 많이 준비를 해왔었어요. 저도 2030 세대로서 그쵸. 요즘 MZ 세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세 가지를 꼽아왔었는데 네. 첫 번째가 나다움, 두 번째가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그래서 첫 번째 나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바뀌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렌디함에 적응을 잘하지만 사실 그걸 역으로 바라보면 나가 없이 적응만 하며 살아가는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불교가 나다움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이지 않을까. MZ 세대들에게 특히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을 꼽았는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양성이 확대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믿는 불교, 제가 알고 있는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열려 있고 네. 포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여러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뭐 비주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소수성을 드러내고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불교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회성은 사실 다른 법우들이 얘기해 준 거를 사실 총괄하는 부분인데 요즘 뭐 SNL도 같은 프로그램 보면 그런 MZ들의 사회성 없음을 풍자화하고 그렇죠. 유머해가지고 네. 되게 많이 웃기잖아요. 캐릭터들이 엄청 많죠. 엄청 쏟아지잖아요. 고기 불판은 굽고 있는데 아무도 안 뒤집는 네. 그런 것까지 나오는 판에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성 없음에 저는 그 불교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너가 꼭 맞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너도 틀릴 수도 있고 나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관용을 갖고 있는 자세가 그 MZ 세대들한테 좀 필요한 자세고 그거에 있으면 조화를 이루고 사회성을 길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생각을 그런 거 있지 해봅니다. 않습니까, 여러분? 혈액형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저는 A형이거든요. 되게 소심한 게 아니라 세심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요새 뭐 MZ 세대들은 뭐 고기를 고기를 이거 뭐 반찬 없으면 갖다 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갖다 놓거든요, 항상. 이게 혈액형의 문제가 아니라 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부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누구한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선물 받는 것보다 선물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약간 네. 서양에서 아마 아시겠지만 별자리 가지고 사람 성격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MBTI 가지고 사람 성격 따져서 죄송한데 저 I라서 이거 못 갖다 놔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 P라서 오늘까지 제출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런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너무 미디어가 만들어낸 MZ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는 근데 내가 유진님이 계속 불편하는 게 근데 여기서도 보였어. 저는 아마 이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저도 불교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네. 사회화가 되는? 네. 아, 그렇다면 유진모부님 뭐가 이렇게 불편하셨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성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물론 MZ 세대들 중에서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죠. 예. 다분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느 세대든 마찬가지인데 그걸 조금 더 가시화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불교가 그런 면에서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아 약간 일반화 당하는 건 좀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대요. 근데 사실 이게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이건 동의해요. 뭐에 동의하냐면 MZ 세대가 약간 유머와 풍자와 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사람들은 타격을 크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올바름이. 자기 위주로의 생각도 그쵸. 있을 수 있고, 아, 또 네. 불편하시겠네요. 제가 이런 아니 말씀하셔서. 아니. 불교는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이 든 다음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종교다라는 생각. 아, 정말 선입견에 불과한 것 같죠? 자,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기 쉬운 젊은 세대에게 꼭 필요한 종교이자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상처받고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불교를 통해 꼭 위로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펼쳐본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2030이 불교를 믿으면 좋은 이유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20대의 불교란 무엇이다? 각자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규리버부님. 신호등이다. 신호등이다. 나에게 불교란 네, 신호등이다. 신호등이다. 간결하고 좋습니다. 네. 자, 사원법인님. 저는 모든 보기가 정답이었던 시험지였다. 그래서 시험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두가 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철학적이네요. 재호법인님. 하얀 도화지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얀 도화지였다. 오, 왜요? 특별히 뭘 이렇게 뭐 규정한 것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항상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재단하든지 뭐 뭐래 틀에 박혀서 좀 구분하는 그런 풍습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 법원님. 저는 제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좀 많기 때문에 저에게 20대의 불교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어른이 있겠습니다. 되는 가정. 예, 딱 말씀만 들어도 알겠네요. 좋습니다.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서 만나는 20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와 어디 보고 인사해.